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새로운 주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 이제 2025년 거의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한 해를 돌아보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고, 소위 말해서 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건 뭔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좀 전체 복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기억에 남는 순간 몇 가지만 좀 먼저 소개해 드리면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다른 채널에 출연했었는데 건강구조대라고 이제 유명한 채널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루 이제 촬영한 거를 여러 번에 나눠서 이제 나갔었는 송출이 됐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영상 하나는 뭐 100만이 넘고요. 그래서 다 더했더니 거의 뭐 300만 회가 조회수가 300만 회가 육박하는 그런 조회수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리틀 약사라고도 굉장히 유명한 채널인데요. 거기도 출연했었던 게 뭐 누적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던 적도 좀 기억에 남고요. 그다음에 그 의사친이라고 역시 유명한 채널인데 거기서 역시 출연했던 것도 누적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서 개인적으로 참 놀라면서도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또 많은 분들께서 정말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구나. 거꾸로 또 굉장히 어떤 특정 제품들을 쓰면서 혹시 이게 뭐 위험한 물질 나오는 건 아닌지 또 이런 불안감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더 궁금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신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기억에 남는 순간은 뭐냐면 제가 어디 이제 유튜브 출연했던 걸 가지고 갑자기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뭐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여러 언론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갑자기 이게 무슨 우리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포털 사이트 뭐 일면에 잠깐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던 갑자기 지인들한테 갑자기 오랜만에 연락이 오거나 뭐 그런 일도 실제 있었습니다. 뭐 가스레인지 관련된 주제였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전기밥솥 그 내소지 있잖아요. 내솥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얘기한 게 갑자기 언론 보도 쫙 나가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예, 포털에 뜨면서 아무튼 이제 갑자기 여러분들 여러 연락 안 되던 분들하고 연락이 되는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억에 남는 순간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제가 개발했다고 하는 어떤 그 과일야채 세척제가 드디어 실제 제품화돼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개발해 놓은 건 여러 개 많아요. 많은데 이게 제품화되는 건 또 다른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개발했다 말했는데 제품화까지는 못 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만들어 줄 수 있는 공장을 찾지 못해서 제품을 못 시켜 드렸었어서 항상 뭔가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아서 늘 좀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드디어 좀 뭔가 약속을 지켜드린 것 같아서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쓰시면서 그 리뷰 글 같은 거 리뷰 남겨주시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만족감을 보여주셔서 개인적으로 좀 뿌듯하고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닦았을 때 이제 구조물이 막 나오니까 실제로 그리고 또 뽀득해진다. 그리고 실제로 곰팡이가 안 핀다 이러니까 이러면서 만족감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좀 좋은 제품들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억에 남는 순간은 뭐냐면 올해 되게 보통 계속 이런 교양 서적들 내는 것도 관심이 많았는데 올해에만 제 교양 서적이 두 편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제가 책을 썼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요새 출판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만 권만 팔려도 베스트셀러라고 불러요. 예전엔 상상도 못 합니다. 제가 20몇 년 전만 해도 만 권 팔린 건 뭐 당연히 베스트셀러 생각도 안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새는 다들 이제 만 권만 팔려도 베스트셀러 부를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이런 과학 교양 서적 이런 거는 솔직히 잘 안 내주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서점 가보세요. 이런 책들 많이 안 나와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다음 자기계발서 뭐 경제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근데도 이런 정말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이런 출판사에서 잘 안 팔려서 돈이 안 될 것 같은데도 이렇게 책을 특별히 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한번 2025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를 돌아봤더니 총 54개를 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본업이 있다 보니까 저도 학생들 가르치고 또 각종 제가 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연구 프로젝트들이 좀 여러 개 있는데 그런 거 하다 보면 좀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틈나는 대로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50개 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조회수가 높은 거 찾아봤더니 바로 이거였습니다. 젤레일. 제가 이거 만들면서 그렇게 조회수가 높을 거라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거의 10만 회가 넘어서 좀 놀랐었고요. 실제 이 젤레일 이슈는 뭐 지금 끝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젤레일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 이 특정 TPO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들어간 건 유럽에서 다 금지됐습니다. 금지됐는데
그래서 제가 아직 뭐 이 정도 가지고 금지할 정도인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도 이제 논의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어떤 논의해 놓고 나중에 상황 봐서 뭐 실제 조치를 취하든지 말든지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논의하게 되면 다시 한번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억에 남는 영상도 하나 둘씩만 이제 살펴보면요. 그다음 조회수가 높았던 게 바로 실리콘 식기 관련된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실리콘은 많은 분들이 집집마다 한 개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많이 불안감도 있잖아요. 이거 왠지 쓰면 뭐 무슨 환경 호르몬 나올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드시는데 그런 건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딱 두 가지만 걱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시면 되는데 바로 잔류세제. 다른 플라스틱보다 세제가 좀 더 많이 남아요. 저희가 실험해 보면. 그러니까 좀 더 뽀드득한 느낌이 날 때까지 충분히 세척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도 미세 플라스틱 이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지나면 더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해 쓰셔야 된다라고 제가 좀 당부를 드렸었죠. 그다음에도 저 개인적으로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많이 써요. 이게 뭔가 안전할 것 같잖아요. 우리 몸에 들어도 안전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몸에 이걸 미세 입자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또 올해 2025년에 또 최초로 공개가 됐었습니다. 저런 게 들어오면요 바로 분해되면 상관이 없는데 분해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수주에서 또는 수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왔었어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놀랐던 게 우리가 중금속 납 많이 노출되면 안 된다는 건 이미 뭐 하나의 상식이 돼 버렸거든요. 그건 그냥 정설이에요. 학계에서 정설인데. 근데 이 납 농도가 높은 식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근데 실제 기여하는 걸 봤더니 의외로 저런 음료수였다라는 거죠. 저런 가공식품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런 가공식품 음료수의 납성 농도가 되게 낮아요. 굉장히 낮은데 문제 우리가 저걸 너무 벌컥벌컥 많이 마시잖아요, 평소에도. 제가 대학교에 있어 보면 대학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말 수시로 음료수를 마시거든요. 정말 많이 마시는데 그러니까 먹는 양이 많으니까 실제 들어온 절대치가 늘어나더라. 그래서 실제 중금속 납의 가장 기여가 높은 게 저런 음료수였다는 거죠. 가공식품이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놀랐던 거는 바로 이제 껌 사건. 그러니까 해외 미국 연구진이 밝혔는데 껌도 이제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이제 단맛을 나는 성분을 이제 붙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껌을 씹으니까 거기서 잘게 잘라지는 과정에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실제로 껌 하나만 씹어도 3,00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는 거를 최초로 밝힌 바도 있었죠. 그다음 이것도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보통 페트병 생수하면 미세 플라스틱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런 페트병 생수를 평소에는 괜찮은데 직사광선에 오랫동안 노출시켜 보니까 실제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한 발암물질이 나오더라. 그래서 조치를 취해라 환경부에 라고 이제 지시까지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어떻게 했죠? 그래서 이제는 편의점에서 밖에 그냥 대놓고 전시해 놓고 팔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차광포를 씌워야 된다. 근데 아직도 이제 모르시는 분도 많으셔 가지고 저도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차광포 씌우지 않고 보관하는 것도 꽤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과귤.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는 아예 금지시켜 버렸어요. 논란이 돼서 금지시켜 버렸던 농약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논의조차 안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망코제브란 농약인데 그게 참 효과가 좋아요. 효과가 좋은데 아무튼 이게 문제 일으키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금지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요새 K푸드라고 해서 우리 한류 열풍을 타고 이제 이런 음식들 한국 K식품들이 많이 팔리는데 그중에 1등 공신 중 하나가 이제 불닭볶음면이라고 하죠. 그런데 저게 이제 해외에서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게 특정 나라나 특정 주에서 이제 겉면에 이 식품에는 특정 뭐 발암물질이 있을 수 있어. 뭐 이런 표기가 있어가지고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설명하는 영상도 한번 다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내 어떤 그 훌륭한 기자분이 그냥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온 수입되는 어떤 참깨를 조사해 봤더니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농약이었는데 기준치보다 훨씬 많이 검출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걸 밝혀냈죠. 그러니까 수입산 참깨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 안 하던 농약이 있었던 거예요. 정작 국내산에서 그때 관리하고 있었으면서 아무튼 그런 사건도 올해 좀 일어났었었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올해 다루면서 굉장히 좀 되게 기억에 남는 영상은 바로 요겁니다. 바로 김미역 관련된 뭐 요오드 관련된 얘기를 좀 다뤘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 그 영상들 많이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 전문가들 의견들이 완전 선명하게 갈리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오드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좋다.
오히려 갑상선에 좋다. 그렇게 말씀한 전문가도 계시고 아니다. 많이 먹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도 계시고. 굉장히 이게 상반되니까 여러분도 많이 혼란스러우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데 실제로 이 연구진이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제 어떤 걸 밝혀냅니다. 뭐냐면 실제 우리가 몸에서 요오드 농도라는 게 단순히 소변 농도만 가서 보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가 좀만 물을 많이 마시거나 땀을 많이 마셔도 그 요오드 농도가 바뀌니까 그거 가지고 갑상선암의 상관관계를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다라고 밝혀요. 이 연구진이. 그래서 본인들이 보정해서 봅니다. 소변 속에 존재하는 특정 화학물질 가지고 보정을 해서 봤더니 실제 체내에서 요오드가 많이 관찰된 사람일수록 갑상선암과 실제 상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최초로 밝혔죠. 근데 이거 엄청난 연구 결과인데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안 다룹니다. 예, 안 다뤄요. 예, 안 다루니까 아무튼 안 다뤘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죠, 사실. 너무 그게 더 충격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게 요오드는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성분이고. 그런데 지나칠 경우 우리나라 해조류 섭취량이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거 좋지 않다는 걸 이제 밝힌 거라고 보시면. 그다음에 또 놀라웠던 사건은 바로 이제 고데기 사건이죠. 고데기 뭐냐면 여러분 많이 쓰시잖아요. 여성분들 많이 쓰실 텐데 어떤 연구진이 실험을 해본 거예요. 보통 헤어 제품 바르고 고데기를 쓰니까 심한 경우에는 이걸 한번 이렇게 하면 뭐 수백억 개가 실제로 우리 폐에 어떤 침착될 수 있다라는 걸 최초로 밝힌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영상 만들 때 그래서 꼭 환기하면서 쓰셔라라고 좀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이슈. 요즘 미세 플라스틱 연구는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보통 동물 실험 결과가 많죠 아무래도. 근데 어떤 연구진이 사람 가지고 재실험을 한 거야. 사람 가지고 실제로 평소대로 생활하게 한 다음에 혹시 이런 뭐 플라스틱 사용량, 그러니까 페트병 생수도 많이 이용했다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장내 미생물군의 변화를 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장내 미생물군이 변화하는 거를 최초로 밝힌 연구도 2025년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미세 플라스틱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 너무 뻔한 얘기죠, 사실. 근데 뻔한데 우리가 잘못 생활하다 보면 많이 노출되게 되는 게 현실이죠. 그 다음에 요 영상도 조회수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 김치찌개 가지고 뭐 얘기를 한번 다뤄봤는데, 근데 사실은 뭐 김치찌개가 중요한 건 아니었고 이 주제에서 양은 냄비랑 고체 연료. 특히 양은 냄비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집에서는 갑자기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네, 뭐 그 자세한 얘기는 영상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체 연료, 고체 연료도 혹시 집에서 쓰시는 분이 계시다면 쓰지 마십시오. 집에서는 갑자기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그 메탄올 고체 연료가 쓰는 게 불법도 아니고, 그래서 메탄올은 굉장히 시신경이 최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도 좀 충격 받으셨을 텐데요. 바로 이제 바카스 하면 떠오르는 게 늘 타우린이죠. 타우린 뭐 1000mg 함유, 2000mg 함유 이러면서 이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좋은 것 같잖아요. 또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지는 거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과량 섭취시켜서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백혈병 세포가 좀 빨리 자라더라. 예, 실제 그런 독성이 있다라는 거를 또 올해 2025년도에 최초로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카스를 제가 그냥 예시를 든 거지 이런 요즘 타운이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 에너지 음료 이런 데도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섭취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 제가 파킨슨병 관련된 어떤 그런 원인, 파킨슨병 원인이야 뭐 계속 여러 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중인데요. 그중에서 어떤 PS 폴리스타이렌한 미세 플라스틱이 실제로 파킨슨병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가 또 올해 최초로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 이 연구진이 대단했던 게 뭐냐면 보통 많이 먹어야 보통 독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사용량, 일반적인 노출된 농도로 노출시켜서 실험해 보니까 실제 파킨슨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최초로 밝힌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놀랐습니다. 뭔가 농협하면 신뢰의 브랜드잖아요. 근데 뭔가 이것을 이용하면 뭔가 우리 어떤 농업 종사자분들은 뭔가에 도움이 되는 것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원산지 표기 관련해서 허점이 있었다는 게 이번에 밝혀졌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농업 관계자인데 뭐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뭘 사와요. 사온 다음에 근데 원산지 표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도네시아, 중국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손으로 적는다는 거죠.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적으면 되는 이런 그러다 보니까 속이려면 속일 수가 있었다는 게 이번에 밝혀진 것도 하나의 충격이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또 기억에 남는 영상은 바로 이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단맛, 우리가 너무 지나친 단맛. 그러니까 설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인공 감미료가 뭐 탄산음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에 지금 발빠르게 여기저기 이제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설탕보다 뭐 200분의 1 쓰니까 괜찮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뭐 왕창 먹여봐 위험하다 이랬는데 실제 사람을 오랜 기간 추적해서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인공 감미료든 설탕이든 단맛에 지나치게 노출되게 되면 실제로 똑같은 캔수를 먹어도 예를 들어 탄산음료라면 똑같은 캔수를 마셔도 간 질환을 똑같이 유발하더라. 많이 마실수록 간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커다라는 거. 실제 상관계 있다라는 게 올해 2025년에 밝혀졌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좋은 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설탕이든 소금이든 뭐든 뭐 요오드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쳐서 좋은 건 없다라는 거. 어느 연구 자료를 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좀 정갈한 음식 좋아하시고 그냥 소식을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다행히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자, 결론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좀 돌아봤고요. 저는 또 내년에도 좋은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 채널이 아무래도 저도 이제 이게 혼자 제작해서 만들 수 있는 영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도와주는 분이 계시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약간 수고비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간접 광고를 받아야 되는데, 간접 광고 없이도 이 채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회원 가입하셔서 채널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성원해 주시는 구독자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시고 저는 새해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